걱정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에게 혹시 이런 날이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날. 문제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결과까지 끝나버린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돈 문제, 일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마음을 짓누르는 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오래 읽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걱정을 막연한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정리하고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걱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걱정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걱정이 내 하루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은 자기관리론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맞게 다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 문장이 남을 겁니다. 걱정은 생각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은 정리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작아진다. 데일 카네기가 바라본 걱정의 본질.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 말하기, 성공, 자기관리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본 인물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대단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고 끈질긴 걱정이었습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은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관리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처리 가능한 크기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을 사실로 바꾸고 사실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걱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1장. 오늘 하루만 살아라. 인생 전체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보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오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후회까지 끌어안고 내일의 불안까지 미리 가져옵니다. 몸은 오늘에 있지만 머리는 계속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5년 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오늘 해야 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한꺼번에 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잘 보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오늘 정리할 생각 하나, 오늘 연락할 사람 하나, 오늘 끝낼 작은 일 하나. 이렇게 하루를 작게 나누어야 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 전체를 한꺼번에 상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먼저 관리합니다. 인생 전체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끝내면 됩니다. 오늘 나를 조금 덜 괴롭히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 재생하지 마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계속 걱정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물론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다룰 때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봅니다. 둘째, 내가 배울 점을 정리합니다. 셋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만듭니다. 넷째, 더 이상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만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나?
왜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상대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멈춰야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후회는 자료가 됩니다. 과거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음 선택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2장. 걱정을 문제로 바꾸는 법. 걱정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라. 걱정의 가장 큰 특징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위험할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은 안개와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하나씩 확인하면 실제 문제와 상상이 분리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먼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커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섞입니다. 돈 걱정, 일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종이에 쓰면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상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라. 자기관리는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정리 기술에 가깝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문제를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문장을 적으면 걱정은 감정에서 문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일이 너무 불안하다. 이것은 걱정입니다. 아직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밀려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 셋째, 오늘 밤 자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적는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은 막연하지만 문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너무 걱정된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이번 달 지출이 예상보다 많다. 둘째, 고정비와 충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았다. 셋째, 오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 3개를 찾는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돌던 걱정이 손에 잡히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속에서 계속 커집니다. 정리된 문제는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의 첫 단계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3장. 최악을 마주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걱정이 너무 클 때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를 현실적인 크기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최악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악을 글로 써보면 생각보다 감당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은 무엇인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무엇을 잃는가? 그래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최악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최악을 상상만 하고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걱정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정말 관계가 나빠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사과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래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가?
내가 지켜야 할 자존감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조금 작아집니다. 최악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음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때부터 걱정은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받아들인 뒤에는 개선하라. 최악을 생각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선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걱정을 다룰 때 필요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최악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본다. 둘째,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감당할 마음의 여지를 만든다. 셋째, 그 최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최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몸이 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설령 그렇게 되어도 나는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다. 내가 잃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남는 것도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앞으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이 상태에만 머무르면 해결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수가 실제로 얼마나 큰가? 누구에게 알리고 정리해야 하는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음부터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은 조금씩 실행 계획으로 바뀝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부정하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받아들이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걱정이 너무 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최악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최악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질문은 불안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4장. 바쁘게 움직이면 불안은 줄어든다. 걱정을 밀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행동이다. 걱정이 많을 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커집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밤에 불을 끄고 있을 때, 할 일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걱정은 더 크게 자랍니다.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바쁘게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행동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청소하기, 산책하기, 자료 정리하기, 운동하기, 전화 한 통 하기, 밀린 일 하나 끝내기, 읽던 책 10쪽 읽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방 안에 물건 하나 정리하기.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행동은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커지고 행동은 현실에서 진행됩니다. 머릿속은 통제가 어렵지만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행동 목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반드시 끝낼 일 3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일 하나. 걱정이 올라오면 생각을 더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걱정은 분석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걱정은 행동이 시작될 때 줄어듭니다. 작은 일을 끝내면 마음이 회복된다. 사람은 큰 문제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완료가 계속 쌓일 때도 무너집니다.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정리하지 않은 방, 미룬 청소, 처리하지 않은 계산, 시작하지 못한 공부, 계속 미루는 전화, 정리하지 않은 생각, 끝내지 못한 약속.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채입니다. 처리하지 않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기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완료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꾸고 싶다면 큰 목표부터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을 하나 끝내면 됩니다. 책상 위 물건 정리하기, 메일 하나 보내기, 메모장에 걱정 적기, 운동화 신고 10분 걷기, 잠들기 전 내일 할 일 3개 적기, 방 한쪽만 정리하기. 작은 완료는 마음의 신호를 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내 하루를 움직일 수 있다. 자기관리의 핵심은 통제감입니다. 모든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통제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5장. 감사와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직 부족한 돈,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가 갖지 못한 기회, 남들은 가진 것 같은데 나에게 없는 것들. 물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속 없는 것만 보면 마음은 결핍 상태에 갇힙니다.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기술입니다. 없는 것만 보던 눈을 아직 남아있는 것에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밥, 가족, 건강, 다시 시작할 시간처럼 평범한 것들이 삶의 기초입니다. 감사는 큰 행복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작은 안정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새로운 재료로 바꾸어라. 인생은 늘 원하는 조건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줍니다. 거절을 줍니다. 손실을 줍니다. 비판을 줍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를 줍니다. 그때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불평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다른 하나는 질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조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을 다음 선택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조건에서 잘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조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강합니다. 실패했다면 경험으로 바꾸십시오. 상처받았다면 기준으로 바꾸십시오. 손실을 봤다면 원칙으로 바꾸십시오. 비판을 받았다면 개선점으로 바꾸십시오. 거절당했다면 더 맞는 길을 찾는 과정으로 바꾸십시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 질문에만 머무르면 마음은 멈춥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길이 생깁니다.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불리한 상황은 멈춤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6장.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기관리법. 피곤할 때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라. 사람은 피곤할 때 더 걱정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몸이 지치면 미래가 더 어둡게 보입니다. 쉬지 못하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걱정과 피로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정신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휴식, 식사, 움직임, 생활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밤늦게 떠오르는 불안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는 생각보다 먼저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쉬는 것도 자기관리입니다. 잠도 생산성입니다. 휴식도 삶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몸의 피로부터 줄여야 합니다. 오늘 너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정말 인생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몸이 지쳐서 생긴 신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필요한 것은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충분한 잠일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어제 거대해 보이던 문제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볼 힘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기관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지금 글을 쓰고 있다면 글에 집중합니다.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밥을 먹고 있다면 밥에 집중합니다. 쉬고 있다면 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운동하고 있다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집중은 마음의 차단벽입니다. 하나에 집중할수록 걱정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전부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일만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멀리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한 가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대신 오늘 할 일을 선택하라.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걱정을 관리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어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반복 재생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십시오. 문제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받아들인 뒤에는 개선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작은 일을 하나 끝내십시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불리한 조건을 새로운 재료로 바꾸십시오. 피곤할 때 중요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십시오. 이 원칙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화려한 말보다 실행 가능한 원칙이 더 강합니다. 지금 걱정이 많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종이를 꺼내 걱정 하나를 적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나누고 최악의 경우를 적은 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전화 한 통, 산책 10분, 정리 하나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은 마음의 신호를 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걱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 하나를 처리할 수 있다. 걱정은 생각 속에서 커지고 행동 속에서 작아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걱정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한 가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불안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은 다시 정리됩니다.